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테일뉴스24 관예진 기자입니다. 네. 현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에 제2 요구를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고를 했는데요. 그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지자체 교육감님들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여전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해당 학생의 부모들 역시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전문가들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 심리상담과 교육도 무조건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학부모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리고요. 오늘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주로 발표하는 것이라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오늘 지금 방금 저희들이 준비하신 두 번째 질문 같은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우선적으로 세종교육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참 오해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먼저 해명을 드리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교육청이 동의하고 있고 세종교육청도 어쩌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준비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디지털 교과서 문제는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는 이것이 정말 교과서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에 대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처음에 이것이 도입이 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당연히 시범 과정을 거치고 현장에서 이걸 사용해 보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도입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견이 없이 출발한 사업이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2025년도에 교과서로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2024년도에 이것을 사용해야 할 학교 현장, 예를 들면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수학과 영어와 정보 이런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쭉 연수를 하고 하는데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되도록 연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사용해야 할 교과서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체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연수라는 것은 연수를 다녀온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준비하는 연수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홍보하는 자리에 다녀온 느낌이다. 실질적으로 연수라 그러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가상적인 실험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오늘 중등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수업 실험을 합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관련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보시고 그 과정을 보면서 평가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그것을 교과서로 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데 교과서 없이 그 수업을 연수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겠다. 좀 더 시간을 늦추고 실제로 잘 준비해서 좀 늦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우리가 종이 교과서를 사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교과서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까지도 디지털 교과서의 권당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자는 9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7만 원이 될 거라고도 하고 누군가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권당 대충 4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일단 일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가격을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5만 원까지 할 수도 있다고까지 합니다. 결국 여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처음으로 3개 학년 3, 4학년과 중1 보이되겠지만 내년 당연히 올해 시작되면 내년도에 그만큼 학년이 넓혀질 것이고 그럼 예산은 내년도엔 이것보다 2배, 그 다음 3배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3배 늘어난 것이 매년 유지가 되겠죠. 이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책도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의 즉각 도입보다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한을 늦추고 현장에서 최대한 수업 보조 재료로 보조 교재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보완할 때 보완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현장이 반드시 필요할 때 되면 요구할 텐데 그때 교과서의 지위를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교육청의 의견이고 적어도 그런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곳이 지금 8군데가 정확하게 지금 6군데는 확실한데 6 내지 8군데에서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 교사들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저는 모든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곳에서 현장을 무시하고 정책을 세워서 내리매김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장의 요구를 생각할 때 이걸 반영해서 더 만들어진 법률을 교육부가 나서서 제2요구할 것을 건의하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그걸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여전히 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2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설사 제2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에서 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중히 판단해서 원래 취지대로 제2요구를 한 것을 원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의기 학생 학부모님들의 심리 상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박홍남 장학관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학생 건강 담당 박홍남 장학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 큰 축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2023년에는 YSR이라는 중고 2, 3학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 코칭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위기 학생들이 작년에 많으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자살이나 위기 학생들의 촉발 요인이 가정에서의 촉발 요인이 65%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학부모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4가지 정도로 좀 더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 병원에 가기 전에 학부모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위기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YSR을 하다 보니까 위기 학생들이 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그냥 병원에 가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기 전에 학부모들을 좀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2시간으로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올 겨울에 도담동에 있는 세종학생 정신건강센터에서 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위기 가족이나 이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가족 성장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그 학부모 교육을 시민 강좌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보컬이나 좀 더 학부모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지역별로 가서 한 월 1회씩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학교와 교육청과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함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글로벌 타임스 최윤갑입니다. 새해 교육감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세종교육에 새해 복이 많이 내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촘촘하게 참 그 훌륭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마음 한쪽 구석에 좀 아쉽게 남는 것은 지금 교육 대상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세종은 다행히 이 학생이 증가 추세 님이 하나마 그것도 신도시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구도심은 여전히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출생 대응에 대한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쭉 제가 보니까 저출생 문제는 우리 세종교육에서는 아직은 유비나 관심이 별로 없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쪽에 보면은 영유아 의무 감소 추세 반영한 26, 28년 유아 대책 교육을 수립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6쪽에 세종의 늘봄 학교 이 정도가 이제 중장기 뭔가 저출생 관련 내용이라고 보는데 조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세종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시겠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에 저출산 대응 모범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까 화천군에서 교육복지과를 별도 신설하고 대학 등록금 거두비 지원한다, 늘봄센터 직접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세종교육에서도 어떤 이 본격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특히 세종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지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생 수 감축, 그러니까 출산율의 저하 문제는 세종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자체가 지금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진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그럴 겁니다. 2028년도까지는 중고등학교는 거의 30년까지 중고등학생은 일어날 텐데 이미 동지역에서도 유아들의 숫자가 줄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도 조금씩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세종도 피해갈 수 없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종에도 2025년도에 드디어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 나름의 무슨 사업으로의 대응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맞을 겁니다. 아직은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화천군의 그런 대응책 이런 것들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출신의 대학 학자금 지원한다거나 혹은 또 우리 지역 출신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전공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복지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이런 대응들을 하는데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는 국가에서 최대한 부모님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교육을 잘 시켜드리는 것이 최고의 저출산 교육이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이고 이것은 꽤 매년 무슨 사업을 진행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재위 요구 들어가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아가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국가 부담률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국회를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니까 아기를 낳을 때 나라에서 고등학교 학비를 가지고 지역교육청하고 국가가 물러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애를 낳고 싶을까? 저는 백약이 묘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살던 집이 옛날에 연탄 때든 시대나 이런 시대에 비해서 정말 다 좋아진 환경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는 30년, 40년 된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세종은 거기에서는 자유롭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학교를 완전히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 확정이 5급으로 진단이 되기 전에는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말기에 그런 학교들을 전국적으로 찾아서 단계적으로 그걸 시설을 다시 개축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이 70조쯤 들어가서 손들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주고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가 거의 됩니다. 이것은 한 학교에 2명 있고 3명 있는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를 다 털어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골이 거의 없고 도시에 뭉쳐 살고 예를 들어 경기도에 100만, 200만 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도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다시 줄 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올해는 고등학교 중에는 어느 학급에는 한 학급당 25명을 못 지키고 28명까지 학급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사를 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줄입니다. 선생님 수를.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생 간의 전형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세종시 학교는 애초에 25명이 한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우리는 늘 코로나에 대한 국가 방역 지침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하면 25명이 들어가도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이들 돌치는 커져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수를 늘려달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 수를 줄여서 25명이었던 원래 25명으로 시작했다가 2030년은 20명으로 다운되겠다고 국가가 약속한 세종시에서
25명을 지키지 못하고 27명, 28명을 한 교실에 넣어둬야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정부 정책이 진행되는 속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교육청만의 대응?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에서 정말로 저출산 대응으로 진짜 제일 먼저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학급 당시에서 20명을 맞춰서 가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3학년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줄여서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내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세종교육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밝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 어쩌면 교육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저출산에 대한 꼭 필요한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세종 파라님. 예, 세종교육의 박은주입니다. 앞서서 질문에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위기 학생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 강화하신다는 그 부분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7페이지에 있는 게이트키퍼라는 단어에 대해서 와닿잖아요. 뭐 의역하자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움직임? 이 정도 정말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런데 어제 시민안전실 세종시에서도 이제 2025년도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실 때 마음 구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내용을 받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강사진이었습니다. 뭐 마음 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서 정한 그 라인이 있더라고요. 선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에서는 정원이란 단어과 명상이란 단어까지 껴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음챙김 교실은 자살, 죽음이란 단어까지 와닿는 정말 깊은 단어예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교육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좀 나와 있는 게 있다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명 작가님. 학생 건강 담당 박홍남 장학관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게이트키퍼 교육은 복지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가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으로는 교육부에서 다시 재편집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강사하고요. 두 번째 마음챙김 교실은 저희가 위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따뜻한 학교로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도 하고 또 위기 학생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교실은 좀 더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상담 받아볼래? 여기 바로 올래? 하면서 학교를 따뜻하게 구성할 수 있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다 못 알려주실 테니까 그때 보도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첨언을 하면 사실은 우리 교육이 우리 세종교육에서 특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생명 하나가 우주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실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 이번에 세종의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해 우리 기관에 또 뭐 어떤 일을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들
굉장히 중요하고 원대한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2025년도에 다른 거 다 말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교통사고든 자살이든 어떤 이유로도 세종시 아이가 한 명도 사망하는 일이 없는 한 해가 되기만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적어도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안전을 할 것이고 특히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아이를 알아채기 위해서 그런 아이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학교가 한 기회를 최대한 찾아서 할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현장에서 보셔서 우리 특히 일본 학교를 보셔서 정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아이들이 다시 자기 삶의 기운으로서의 밝음을 찾고 당당하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도 흘렸었는데 그런 것을 최우선에 놓고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 한 해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다른 것보다 우리 적어도 세종시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주간의 삶을 멈춘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정하셨던 포커스 라인, 기술 라인의 최경희 예, 포커스 라인의 최종현 기자입니다. 오늘 올해 세종교육의 업무 계획을 잘 봤는데요. 제가 충청남도나 대전시의 업무 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거기나 우리 세종이나 거의 특별한 거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교육감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거의가 하겠습니다로 다 끝났어요. 지금 뭐 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뭐 구축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고 있는 거는 안 보이네. 그럼 그 지금까지 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판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좀 많이 가끔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모두가 특별히는 세종교육인데 다른 17개 시도의 교육청이나 거의 유사해요. 특별해지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미래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서는 세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가면서 같이 걔네들과 공유하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아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와 충고 먼저 감사합니다. 대전이나 충남 거나 세종이나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럴 겁니다. 그래야지요. 대한민국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함께 진행하는데 우리만의 특별한 사업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감 공약에 넣어가지고 한 특별한 사업, 임기가 끝나면 없어질 것이 거의 분명한 그런 사업을 넣고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쓰시면 표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저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은 2025년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주요한 업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2024년도에 이런 일도 하긴 했습니다라고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을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2025년에 이렇게 하겠다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드려야 하는 그런 브리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가 특별해지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 다 저걸 하고 싶은데 거기에 우리 세종 아이들은 모두 다 그거로 특별해지게 가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모두가 특별해지는 말을 설명드릴 때 모두가 특별해지는 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의 특별함으로 존중받는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웃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참 특별한 것이고 그것조차 매우 귀하게 스스로 여기고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특별하게 다른 데에 없는 특별함이 아니라 어쩌면 각자의 최대한 존중받고 스스로도 존중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최동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도 세종에만 있는 뭐 특별한 사업이 없겠는가를 좀 이렇게 고민하라고 하신다면 세종에서는 올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중등과정에서 국립과정에서 있어보지 못한 캠퍼스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올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굉장히 부풀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처음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는 일정하게 진행이 됐지만 세종에서는 처음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학교인 산을 초중학교라고 하는 것도 처음 시도합니다.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세종시에서 초중통합을 해야 할 정도로 그 학생이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은데 이 학교를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종에서 처음 하는 특별한 일들을 걱정을 오히려 없애고 다른 곳에서 해보지 못한 모범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이제 1시간 가까이 돼갔는데요. 조금 좀 짧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3분 정도만 더 갖고 마무리 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먼저 내일일보 김주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2025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을 쭉 들어봤습니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장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25년도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아마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 전체를 짧은 데이터 보니까 특별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세종에서 특수교육 하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도경만 장학관께서 조금보다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도경만입니다. 말씀해주신 2029학년도 주요 업무 속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하신 내용들 중에 일단 있는 것들이 26년에 특수교육원이 개원을 합니다. 특수교육원은 지금 코스트코 앞부분에 개원을 하는 것들 속에서 중증장애 학생들을 위한 재활활동 공간, 그 다음 전체 시민들과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공간, 그 다음 장애 학생들의 미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공간, 그 다음 인권 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공간들로 26년도에 올해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실무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읍면 지역에 세종교육원에 그 특수교육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평생교육원이 조천 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이 평생교육 그 건물 공간에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원 체계들을 올해 하반기에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개원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아까 교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 대부분의 70% 학생들은 일반 초, 중,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통합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의 통합교육들이 일반적으로 이 장애 학생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특수교사 한 명을 배치하는 형태를 꾸몄다고 하면 좀 근본적으로 질적인 통합교육, 이 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좀 정책들이 없느냐라는 고민들 속에서 올해 통합교육 지원단이라는 부분들과 그다음 통합교육 협력 강사, 그다음 통합교육 지원교사라고 하는 틀들을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일단 시범을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좀 더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의 틀들로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이제 업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타시와 차별되게 중증장애 일자리 사업들은 현재 지금 올해 10명까지 새로 뽑아서 총 6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학교에서 청소와 도서관 보조, 그다음 예술장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기본적으로 장애인 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단의 어떤 창단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스포츠단이 창단되는 형태의 틀들로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애 영아부터 해서 21세까지의 성인까지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소외되기 쉬운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개석해보는 기회를 주신 김장님 고맙습니다. 세종방송 이용기 기자입니다. 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7월 1일 날 이제 학교지원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닙니다. 회원가고 의미가 있는. 지금 그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7월 1일 이후 학교의 그 행정력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 업무를 보는 시간이나 양적인 면에서 얼마나 경감이 했다고 보시는지 하나 질문드리고요. 좀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고교 무상지원 분담, 정부 분담 47%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제2요구 거부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본부는 한 학기 정도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지나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학교별로 행정 뭘 하는데 시간이 얼마 줬고 하는 정도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실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고 이후 협착들이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딱 별도의 통계를 남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고교무상 교육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것이 국회에서 좀 되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원래대로 지금 여당 쪽에서 일부 반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하니 국회에서 원래 의결한 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딱 두 분 이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 두 분의 그 질을 받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여성뉴스의 김규현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저는 좀 부탁의 말씀 한 가지와 또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학급당 학생 수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많은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제 높은 사교육 비용이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사교육 비용이 전국에서 수년간 계속 상위권입니다. 주변에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은 학원을 다니느냐고 너무도 이제 괴로운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년 주요 계획에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저는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에 지난 7월에 선정이 되면서 세종시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좀 주요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좀 이후에 7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말씀하신 세종이 사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에 관해서 지금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납치기 위해서 공교육으로 충분히 신뢰받고 공교육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특구 관련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미래기획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교육발전 특구가 교육청만의 사업으로 갈 수는 없다. 결국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로서 세종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유아부터 대학까지, 청장년까지 이어지는 포용적인 교육들을 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과 돌봄을 핵심에 두는 교육 해가지고 유호통합이라든가 지역 마을 속에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이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교육 체제의 핵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 모델들을 개발해서 구축하는 부분들과 온라인 학교 구축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 구축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지사 협약형 고등학교 설립들도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와 함께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지역 정주 여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관련돼서는 리플렛들이 있습니다. 리플렛 나왔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기자님들께 리플렛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이건 1시간 좀 넘어가는데요. 여기 경충일보 김지희 기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아쉬우신 분 계신가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대결로 담당 부서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경충일보 김정민호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학 수학 종합 프로젝트 이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담당 과장이 지금 해외 연수 중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과장사 손천재입니다. 예,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도 프로젝트는 세종대왕의 이름인 세종 이도와 세종 이공계 인재도약 프로젝트의 주기적인 표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영역별로 분절되어서 운영되었던 사업들이 연계성 있게 통합되어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과 AI 기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서 과학적 호기심을 꿈으로 실현하는 이공계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 과학 수학 정보 융합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학생, 교사, 그리고 인프라 구축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생 부분에서는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연계가 될 수 있는 학생, 이도 학생 학습 공동체, 동아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도 학생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교사 부분에서는 이도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 명명했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도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을 내실화 지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인프라 부분에서는 최첨단 탐구 실험 교육 환경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여서 이도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의 또는 충고가 들어있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더 보완하라고 주신 의견 잊지 않고 저희가 올해 잘 챙기면서 2025년도 지금 현재 발표되는 계획보다 더 충실하고 더 풍성한 올해 결과를 연말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설인데요. 설 명절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올 2025년에도 계속 우리 세종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까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에도 저희 이번 program을 찾아주셔서